안녕하세요. 여기는 혜민서고요. 저는 혜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2년에 제가 읽은 책 총 결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새해가 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긴 하지만요. 작년에 제가 어떤 책들 읽었는지 쭉 돌아보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총 3단계로 독서 생활을 기록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독서 과정에서 독서 어플을 활용해서 마음에 드는 문장들을 모조리 수집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북몰이라는 어플을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민음사에서 받은 이 독서 노트에 수기로 아까 수집했던 문장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들을 선별해서 여기에 수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에 정리했던 내용들을 네이버 블로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리는 방식이었는데요. 네이버 블로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글을 작성하고 있진 않은데 혹시 예전에 제가 썼던 글들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독서 기록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2022년 책 결산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2022년에 읽은 책 총 권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74권을 읽었는데요. 첫 목표는 50권이었는데 점점 속도가 붙는 걸 보면서 80권으로 목표를 올렸고요. 최종적으로는 6권 모자란 74권을 읽었습니다. 월별 통계를 보니까 6월부터 본격적인 독서 생활을 시작했고 가장 많이 읽은 달이 총 15권을 읽은 7월이었는데요. 이 취업을 하면서 심적으로 좀 여유가 생긴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 통계를 살펴보니까 독서 모임의 선정 작가였던 헤르만 헤세의 책이 7권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이스라 작가님 책 5권, 김초엽 작가님 책 4권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출판사 통계 부분도 좀 재밌었는데 민음사 책이 24권으로 압도적인 비율이더라고요. 확실히 민음 북클럽을 하면서 민음사에서 주최하는 책 행사들에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노출이 될 기회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고 또 민음사 TV에서 추천해주신 책들에 영업당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74권 중에 제가 별점 5점 만점을 매긴 책들을 몇 권인지도 살펴봐야겠죠. 저는 총 10권의 책에 별점 5점을 줬는데요. 그 중에 소설이 7권, 에세이가 3권이었습니다. 확실히 작년 저의 독서는 문학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소설 분야 또 에세이 분야에서 국내 작가 책 1권, 해외 작가 책 1권 이렇게 총 4권을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 국내 소설 부문에서 제가 별점 5점을 준 책은 양기자 작가님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라는 책입니다. 무려 1992년에 초판이 나온 출간된 지 30년이 넘은 책인데요. 360페이지가 넘는 장편 소설인데 뒷내용이 궁금해서 소설을 덮지 못하고 끝까지 단숨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여성 문제 상담소에서 일하는 주인공 강민주가 당대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배우 백승하라는 인물을 자신의 집으로 납치 감금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입니다. 이 20대 여성이 도대체 이 배우를 왜 납치를 한 건지 그리고 이 납치를 통해서 사회에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가 뭔지 소설을 읽는 와중에도 또 소설을 다 읽고 나서도 계속 생각해 보게 만드는 책이었고요. 무엇보다 30년 전에 쓰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캐릭터 하나하나가 정말 세련되고 입체적이라는 점이 좋았습니다. 독서노트에 적어둔 가장 인상적인 구절도 좀 읽어드려 볼게요. 9페이지에 있는 문장인데요. 삶이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절망의 텍스트다. 나는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나는 텍스트 그 자체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은 155페이지에 있는 문장입니다. 나는 낡은 생각, 낡은 언어, 낡은 사랑을 혐오한다. 나의 출발점은 그 낡음을 뒤집은 자리에 있다. 장애물이 나와도 나는 그것을 뒤집어 버린다. 세상은 나의 운동장이다. 절대 그늘에 앉아 시간이나 갉아먹으며 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다. 이 두 부분이 이 주인공 강민주의 성격과 가치관을 잘 드러내는 부분인 것 같아서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적어둔 한 줄 평은 세상의 온갖 불합리와 유형, 무형의 폭력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라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으로 외국 소설 부문에서 제가 별점 5점을 준 책은 프랑스와즈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입니다. 이 책은 사강이 18살에 쓴 데뷔작인데요. 사강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그녀를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만들어준 책이기도 합니다. 슬픔이여 안녕의 주인공은 고등학생 세실이라는 인물인데요. 아주 유쾌하고 태평한 성격의 아버지와 둘이서 살고 있는 이 소녀가 바닷가 별장에서 보낸 어느 여름 휴가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세실과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젊은 애인 엘자까지 셋이서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안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치닫는 소설이고요. 안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구이고 또 아주 성공한 디자이너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아버지와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아주 도덕적이고 교양 있고 지성을 갖춘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성격의 인물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만들어내는 스토리와 또 세실의 혼란스러운 신경에 대한 사강의 묘사가 정말 일품인 소설이었고요. 이 책은 역시 첫 문장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나를 줄곧 떠나지 않는 갑갑함과 아릿함, 이 낯선 감정에 나는 망설이다가 슬픔이라는 아름답고도 묵직한 이름을 붙인다. 이 감정이 어찌나 압도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내가 줄곧 슬픔을 괜찮은 것으로 여겨왔다는 사실이 부끄럽게까지 느껴진다. 슬픔. 그것은 전에는 모르던 감정이다. 권태와 후에 그보다 더 드물게 가책을 경험한 적은 있다. 하지만 오늘 무엇인가가 비단망처럼 보드랍고 미묘하게 나를 덮어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킨다. 이 부분만으로도 이 소설이 얼마나 유려하고 또 씁쓸하고 매혹적인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요. 작별하는 안녕이 아니라 마주하는 안녕이었는데요. 이 말이 어떤 뜻인지 궁금하시다면 이 소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설 2권을 먼저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은 에세이인데요. 국내 책 중에서는 한정원 작가님의 시와 산책을 꼽았습니다. 이 책은 시간의 흐름 출판사에서 나온 말들의 흐름 시리즈인데요. 말들의 흐름은 끝말잇기를 하듯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형식의 에세이입니다. 그러니까 커피와 담배, 담배와 영화, 영화와 시, 시와 산책 이렇게 계속해서 단어들이 이어지면서 연결이 되는 에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정원 작가님은 작가이자 또 시인이고 단편 영화들을 연출하고 또 출연하기도 한 다양한 이력을 가진 분입니다. 저는 이 책이 겨울과 정말 잘 어울리는 에세이라고 해서 아껴뒀다가 겨울에 읽으려고 2022년 마지막 날에 읽었는데요. 첫 문장부터 겨울을 정말 아름답게 묘사한 구절이 등장해서 역시 겨울에 읽길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구절인지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겨울을 사랑하는 이유는 100가지쯤 되는데 1번부터 100번까지가 모두 눈이다. 눈에 대한 나의 마음이 그렇게 온전하고 순전하다. 눈이 왜 좋냐면 희어서, 깨끗해서, 고요해서, 녹아서, 사라져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난 횟수를 차곡차곡 세어가듯이 나는 눈을 만난 날들을 샌다. 첫눈, 두 번째 눈, 세 번째 눈 11번째까지 셀 수 있었던 해는 못내 아름다웠다. 라고 시작하는 책입니다. 저는 소장해서 읽는 책은 보통 밑줄을 치면서 읽는데요. 이 책은 모든 문장, 모든 페이지에 밑줄을 치고 싶어서 결국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고 깨끗한 흰 눈처럼 남겨둔 책입니다. 매 겨울 다시 읽고 싶을 만큼 소중한 책이고요. 각 에세이마다 좋은 시들이 함께 소개가 되는 방식이라서 시에 대한 지평을 넓혀준 점도 참 좋았습니다. 이 책에 대한 저의 한 줄 평은 시처럼 삶을 산책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책은 외국 작가님의 에세이입니다. 바다출판사에서 나온 캐럴라인 랩의 명랑한 은둔자인데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시와 산책이 겨울과 정말 잘 어울리는 책이었다면 이 책은 가을에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에세이라고 소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예스24에서 나온 리커버판인데요. 캔버스 재질의 이 표지와 또 트레이싱지로 감싸진 이 조합이 정말 아름다운 책이고요. 트레이싱지에 인쇄된 글씨 너머로 이렇게 은은하게 그림이 비쳐서 소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별점 5점을 매긴 건 책의 물성뿐만 아니라 내용이 참 좋았기 때문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캐롤라인 랩은 드링킹 그 치명적 유혹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이분은 2002년 42살의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명랑한 은둔자는 2004년 그러니까 이분의 사후에 출간이 된 유고 에세이집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잃어버린 언니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요. 고독과 또 일, 출산, 결혼, 가족, 친구, 집, 반려동물 중독과 같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키워드들에 관해서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가님이 세상을 떠난 분이라서 더 이상 이분의 50대, 60대, 70대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요. 하지만 아마 이 책이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고민이 생길 때마다 자주 손이 가게 될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책에서 제가 꼽은 인상 깊은 구절 하나 읽어드려 볼게요. 그는 자신이 갈망하는 수준의 만족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느끼지 않는 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믿지 않는 한 그 갈망을 채울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저 사랑받기만을 한없이 사랑받기만을 원한다는 건 사실 내적으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혼자서도 충분히 귀한 존재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 그 느낌을 바깥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마 지나치게 많은 양을 얻어야 하는 상태라는 것을 뜻할 때가 많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저의 한 줄 평은 명랑하게 고독을 즐기는 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작년에 읽은 책 총 결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작년에 또 어떤 책과의 만남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의 올해 독서 목표는 일단 100권 읽기인데요. 물론 권수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올해는 조금 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많이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둔 벽돌 책도 한 권씩 독파를 해보고요. 여러분도 올 한 해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